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이슈와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급등 시그널 채널은 영상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2023년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총 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인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 한 해 동안 시장에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이 로봇 산업의 분위기, 그리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로봇 관련주들까지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총 정리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로봇 산업 리포트 다운받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서 영상도 시청하시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 그리고 로봇 산업 리포트까지 꼭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 세계 최고에 대한 기술력으로 에코프로비엠 다음에 이 주식이 400% 올라갑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 상승세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서 다음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께 이 시장의 이슈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2차 전지의 주인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공매도 혼쭐 낸 2차 전지주 줄줄이 신고가 파티를 하고 있다.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부분에 대해서 이 공매도를 밀어 올려버리는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줍니다. 실제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2월 달 들어서 60%, 뭐 40%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대장 섹터인 2차 전지 중에서도 대장이 됩니다. 연초 랠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작년 전기차 판매량 부분에서 현대자동차가 3위를 했다는 이야기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전기차만 한 건 아니고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판매가 현재 상당히 많이 되면서 현대차가 3위에 등극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2차 전지 소재를 봐야 되냐, 아니면은 뭐 배터리 셀을 봐야 되냐, 아니면은 이 완성차를 봐야 되냐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부분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중국 배터리를 따돌릴 실리콘 음극재를 현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분명히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은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가 아주 혼쭐이 나죠. 쇼커버링이 진행이 되면서 2차 전지주들이 줄줄이 신고가 파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닝 쇼크다부터 해가지고 현대차가 할인한다, 현대차가 아니죠. 테슬라가 할인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올해는 역대급으로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인을 이용해서 엄청난 판매량이 급증을 하면서 2차 전지 소재주들도 같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제로 이 공매도 기간이 쇼커버링을 하면서 주가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쇼커버링이 뭐냐? 그냥 쉽게 말해서
주식 시장에서 이제 빌려서 팔았던 주식들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 때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되갚기 위해서 다시 사들이는 환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 초 기준에서 이 공매도의 비중이 5,400억을 넘었던 에코프로는 공매도가 잔액이 이제 6일,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오늘 10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4,364억으로 거의 1,000억 넘게 감소를 했고요. LNF도 마찬가지로 4,440억 원에서 3,887억 원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매수세에 쇼커버링이 동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이 완성차 업체들까지 배터리 제조에 뛰어들면서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계속적으로 많아질 전망입니다. 즉, 이 상승세가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이 대장 중에 대장됐다, 연초 랠리 언제까지라는 내용이 나왔죠. 실제로 이 테슬라에서 시작된 이차전지 소재 관련주의 강세로 이게 이어지면서 에코프로는 2월에만 60% 급등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40% 급등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테마선 종목이 60% 40% 올라가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 기업과 4위 기업이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버리면은 아까 말했던 6일 기준에서 나왔던 그 쇼커브링에 대한 잔액들이 더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온 이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닥을 찍은 이 코스닥에 외국인들의 수급의 힘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거기다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모멘텀 분명히 있습니다. 3월 달에 IRA까지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모든 전기차 산업을 다 좋게 봐야 되냐? 그렇진 않고, 전기차 산업 속에서 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전략, 배터리 셀에 대한 전략, 배터리 소재에 대한 전략 등 기업별로 이 시장 공략이 다르고요. 전략 공략도 다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구별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완성차를 먼저 봐야 될지, 배터리 셀을 먼저 봐야 될지, 배터리 소재를 먼저 봐야 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성차부터 볼게요.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슈가 나왔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작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판매가 26% 증가를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위를 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3위를 했다라는 아주 호재가 나왔습니다. 호재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87만 4천 대로 1위를 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61만 3천 대로 2위,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50만 9천 대로 3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2등인 폭스바겐 그룹과 한 11만 대, 10만 대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인데, 그 중국 시장을 제외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나옵니다. 즉, 사람들이 이러한 뉴스를 보고 와, 현대차의 이 전기차의 보급률이 엄청나구나 하고 투자하는 실수하는 사람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자동차 판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기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성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7%로 연 27만 대 수준이거든요. 이 중국의 자동차가 연 한 2천만 대 정도 팔리니까, 2천만 대 좀 넘게 팔리죠. 한 2,300만 대 정도 팔리는데 1.7%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불리한 중국 시장을 제외한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순위 3위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든 2위를 올릴 수 있고요. 어떻게든 1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은 3위다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유럽과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잘 나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고전 중이고요. 2022년도 기준 브랜드별 미국 전기차 판매량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테슬라는 압도적이죠. 포드가 현재 이 정도고요. 뭐 쉐보레 그 밑으로 이제 기아랑 현대가 있는데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점유율은 3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아랑 현대를 합치면은 쉐보레를 뛰어넘기 때문에 3위가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기아랑 현대가 나란히 4위랑 5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나 기아가 하나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이거를 합산한 판매 대수를 평가해도 충분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현대차랑 기아가 둘 다 상장이 되어 있죠. 즉 사실은 이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아와 현대는 현재 4위랑 5위 수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나왔죠. 이 IRA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변경이 되면서 제네시스 GV70 전기차가 수혜가 기대된다. 뭐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지난해 제네시스에 대한 판매량이 1590대 수준입니다. 즉 여기서 아무리 폭발적인 판매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수준을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맞죠. 다만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이차전지 배터리 셀이나 배터리 소재에 비해서 완성차 업체, 그것도 국내 기업의 수혜는 그 정도가 비교적 조금 낮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거는 현 주가의 위치와 여러 가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만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선순위에서는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완성차가 아니면 배터리 셀은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 기사에서 올해 수주만 지금 1,000조를 돌파했다. 배터리 이제 합작 공장도 골라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엄청난 수주에 대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국내 셀 기업 중에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주 속도가 가장 가파른 게 사실이고요. LG 엔솔과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년치에 대한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내용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배터리셀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지어서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그 순간부터가 다 매출로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차 수주 관련 모멘텀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예정이고요. 물론 모든 배터리 생산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력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이익이 감익될 수밖에 없겠죠. 배터리 셀 기업 중심으로 감익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국가별로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일단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당연히 원자재겠죠. 원자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맞고요. 이 생산에 있어서 들어가는 뭐 폐기물들 양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에너지를 보면은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비용이 조금 적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노동 비용, 노동 비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뭐 중국이나 한국도 높은 편은 아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노동 비용이 높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노동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죠. 토지 건물은 아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이제 기계 설비입니다. 기계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뭐 유지 비용 비슷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인건비랑 에너지 비용 쪽에서 금액 차이가 조금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 어떻게 생산하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배터리 셀 업체들과 이 계속적인 경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능도 중요하고요.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생산량도 상당히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겠죠. 그러니까 밸류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성능이나 가격이나 생산량에 대한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수익성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모멘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죠. 판매량이나 매출 규모 자체가 LG엔솔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높게 뽑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기업별의 전략이기 때문에 고마진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박리담회로 생산량을 많이 늘려서 매출의 규모를 크게 늘리려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 뭐가 나쁘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수익성이나 모멘텀이 높은 기업들이 이익률이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럼 배터리 셀 부분에서도 이게 성향적인 차이면은 그럼 배터리 소재 쪽에서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쪽에서는 핵심이 기술과 외형 성장입니다. 아니 기술이 왜 들어가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기술적 한계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집중을 하는 거겠죠. 뭐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하이니켈을 이용해 가지고 니켈의 함량을 뭐 98%까지 올린다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의 발전 속도가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정체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한계점에 도달한 거 아니냐는 평가가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게 나오기 전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업계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기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술이 나올 수 없는 소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나올 수 있는 소재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양극재 업체들이 니켈 함량이 80%에서 90% 이상인 하이니켈 제품을 연이어서 개발도 하고 생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 중에서 금속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이 가장 비싼 소재 중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코발트에 대한 함량을 줄이기 위한 시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이제 2021년 FM랩이 니켈 함량 98% 양극재를 개발했다 하면서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긴 했지만 업계에서 주목을 받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니켈의 비중은 74%가 한계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니켈 양극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만큼 사실 성과가 나와요. 내가 이 산업에 투자해서 돈을 투자한 만큼 거기에 따른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거지 100을 투자했을 때 1000이 나오진 않거든요. 즉 투자 대비해서 배로 성과가 나오는 소재 산업이 이제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산업 자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실리콘 음극재 산업입니다. 양극재가 커짐에 따라서 이게 불균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음극재 산업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음극재 부분에서는 이 실리콘 음극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를 타돌릴 실리콘 음극재 LG, 포스코, SK가 개발에 박차를 다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배터리 생산 가격에 대한 강점을 따라갈 수 있으며 전기차 성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실리콘 음극재 기술입니다. 자, 근데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실리콘 음극재는 외형 성장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기술 성장도 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명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는 차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시장에서 주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고요. 이게 상용화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흑연보다 뭐 5배다, 10배다 말이 많은데 5배에서 10배 정도 용량이 큰 만큼 양극재 성장과 상승 속도에 맞춰서 같이 시장에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음극재에서도 투자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양극재에 비해서 사실 이 규모가 상당히 적거든요. 음극재에 대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양극재와 음극재, 원자재까지 모두 공략하는 포스코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실리콘 음극재 개발 업체인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해서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실리콘을 넣었고요. 실리콘 음극재 개발을 위해서 얼마 전에 591억 원에 대한 금액을 출자하는데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생산 계획이 이제 지난 2021년 6만 9천 톤, 7만 톤도 안 되는 규모에서 2030년도까지 26만 톤을 넘겨서 4배 이상 성장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IRA가 시작되면은 오히려 양극재보다 주목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음극재입니다. 아니 왜 음극재가 주목을 받냐? 양극재가 시장 규모가 더 큰데 도대체 왜 음극재가 주목받냐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 LG화학, LNF,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일본 기업들, 그다음에 뭐 독일 기업들, 벨기에 기업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현재 양극재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음극재입니다. 분리막도 자기들만의 싸움이지만 이 음극재 같은 경우에 BTR 같은 경우는 어디 거예요? 중국 거죠. 히타치 일본 겁니다. 쯔천, 샨샨, 뭐 등등등, 카이진 등등등이 다 상위권이 중국에서 이 시장 자체를 꽉 잡고 있습니다. IRA의 핵심이 중국을 배제하는 건데 중국이 꽉 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안을 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배터리 업체들과 단가 싸움에서 훨씬 더 유리한 가격, 물량은 한정적인데 살려는 고객사들이 많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될 거고요. 실제로 이 2차 전지 소재 점유율 중에서 특히 이 음극재 부분, 양극재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당연히 중국이 앞서고 있는 건 맞지만 양극재 같은 경우에 이미 충분히 우리나라가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극재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실제로 72%가 중국이 잡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중이 28%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대부분의 흑연이 매장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흑연을 필두로 생산과 공급을 이미 꽉 잡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음극재 시장 72%를 독점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앞으로 이 중국을 배제하는 IRA 법안이 실행됨에 따라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음극재 기업들은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예전처럼 양극재만 가는 게 아니라 양극재 가면 음극재도 가고 음극재가 가면은 자율주행도 가고 이런 식으로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음극재 관련주들 그중에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 주목하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바로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한 실리콘 음극재 양산 기업으로요. 포르쉐에 대한 전기차 타이칸에다가 처음으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얘네가 LG 엔솔한테 넘겨서 LG 엔솔이 포르쉐 타이칸에 그 배터리를 납품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0톤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긴 한데 2030년도까지 8만 톤에 대한 생산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거의 20배에 가까운 생산량이 증가되는 만큼 엄청나게 증설을 진행하고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세계 3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 SDI와 함께하는 중국의 BTR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전 세계에서 이 음극재에 대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이죠. 파나소닉을 위주로 공급하는 시네츠화학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는 대주전자재료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양극재 이후에 음극재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주전자 재료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자회사 TRS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 원소재인 SI 파우더를 지난해 6월부터 생산을 했고요. 이 구축한 설비가
연간 1200톤 수준인데 이 SI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생산 규모가 1200톤만으로도 40만 대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으로 꽤 많은 물량을 매년 생산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의 음극재 부분에 이 실리콘 첨가제를 계속적으로 넣었었는데 이거를 현재 5에서 8% 비중에서 20%까지 확대 예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극재가 강하게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런 음극재, 이차전지도 정말 좋지만 아까 말했던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 요거 받고 싶고 이거를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리포트를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검색창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게 되시면은 가장 상단부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밑에 유사한 뭐 이것저것 있는데 잘못 누르시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가 엄청나게 올 수 있으니까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하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설치 버튼이 이렇게 나오죠. 해당 이 설치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운받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니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 전화가 안 오냐? 절대 안 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는 전화번호 같은 전화번호 입력하지 않고요. 이런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설치를 하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상단부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고 여기에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해당 공지사항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은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다운받으신 다음에 연구소장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니까요. 다운받고 연구소장 하시면 됩니다. 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설치부터 이용까지 그리고 이 다운로드까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100% 무료고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운받는 것만 무료고 나머지는 돈 드는 거 아니냐? 전부 다 무료입니다. 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크게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급등주 완벽 분석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 김용민 대표가 다음날 혹은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단기 종목군들을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가, 목표가, 투자 포인트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다음날에 공략할 만한 급등 공략주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따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2월 13일 공략주가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해당 공략주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략할 만한 종목인지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기존에 어떤 종목을 매매했고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한 번씩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전 급등 뉴스입니다. 이것도 뉴스 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뉴스 주는 거 맞는데 어떠한 뉴스가 오늘 시장에서 핵심이고 그 핵심 뉴스에 따른 수혜주들이 뭐가 있는지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오늘 시장에서 뭐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뉴스 체크하시고 관련주 체크하시면은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 혹은 오늘 시장에 뭐가 시장에서 주목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주목받았는지 그리고 이 주목받는 이슈에 대한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이용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음 거래일에 공략할 종목 체크할 수 있죠.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슈와 관련주들 체크할 수 있죠. 최근에 주목받았던 급등주가 무슨 이슈가 있었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즉 여기 있는 것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모든 콘텐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무료예요. 과금될 일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된 영상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업로드되면 내가 바로 해당 영상을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최신 이슈와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매일매일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